안녕하세요. 에이다 웡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오전 시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발언, 그리고 이번 주 26년 최대 변동성 예고, 그리고 스트래티지, BTC 추가 매수, 또 루미스 이원, 시장구조법 5월 완료 재확인,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매크로,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온체인, ETF 자금 흐름, 그리고 크립토 중요 뉴스 소식들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뉴스 MIT 톱은 트럼프와 이란 협상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 제안에 불만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시장에 뭘 의미하는 거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신호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유가가 튀는 구조인데 트럼프가 이걸 거부했다는 건 이란 핵 문제를 함께 묶어서 협상하려는 전략이죠. 단기적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유가는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월드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엔비디아 강세가 소비자 섹터 부진을 상쇄하면서 증시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섹터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AI와 반도체 일부가 지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지수는 좋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시장에서 전시 경고 신호가 더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머스크와 오픈 AI의 법적 분쟁 기사도 나왔는데 AI 산업 내 헤게모니 싸움이 본격화가 된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유가 하락, 증시 상승을 이란 협상 보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협상 기대감 하나에 유가가 출렁이는 건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유가가 다시 튄다는 뜻이죠. 지금 유가는 뉴스 한 줄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워시는 인준이 공화당 이탈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큰 변화죠.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인플레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요일날 파월 마지막 FOMC에서 어떤 톤을 넘기느냐, 그리고 워시 체제에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하반기 최대 변수가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독일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국 수장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미국의 협상력이 그만큼 약해 보인다라는 신호죠.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유럽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근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찰스 국왕 부부의 미국 국비 방문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외교적 포석이죠. 미국, 영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지정학적으로 서방 진영이 뭉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중기적으로 이란, 러시아, 중국 압박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배경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한다라는 발언도 다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외교 코멘트가 아니에요. 유럽 최대 경제국 수장이 미국의 협상력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발언을 한 건데 이 발언 자체가 이란의 협상 자신감을 더 높여줄 수 있죠.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자산군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3일봉부터 보면은 27,350일 거의 보합이죠. 지금 피보나치 2.628 구간이 27,592 바로 아래에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트 아래 보조 지표들인데 RSI를 보면 이전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프레임에서 누적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상이 천천히 이제 발현이 되죠. 추가로 SMI에서도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면 꽤 의미 있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3일봉 마감을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어제 목표로 했던 6,700에 실제로 닿았습니다. 이 구간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1대1 비율값과 이제 파동값의 비율을 나눠서 저항값을 예측한 건데 정확히 이 구간에 도달했죠. 지금 국면은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광기의 장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 일봉, 음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음봉이 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크기로 어디서 뜨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조정이 온다면 6,300선이 핵심 지지선이고 이 선을 이탈하면 단기 추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보면 오늘 중요한 건 98.47달러 여기 저항선에 계속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98 위에서 하루 이틀만 더 놀면 $100 재돌파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소비자 물가 우려가 살아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꺾여서 $93 구간, 0.618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숨통이 트이는 환경이 되겠죠. 결국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FOMC보다 유가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 그리고 테이블 뉴스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루하면서 보합이 되고 있는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이 우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점과 저점이 슬슬 낮아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구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 10년물 4.344, 30년물 4.952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이 흥미로운 게 FOMC를 앞두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동결이지만 매파적 발언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채권 시장은 원래 가장 영리한 시장이죠. 지금 장기물 금리가 4.95까지 올라온 건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걸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 채권 시장 반응이 진짜 답이 되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8.52 일봉 하락 추세인데 단기 이평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FOMC 전까지는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죠. 방향을 결정할 기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파월 발언 이후 랩하면 달러 반등, 비둘기면 약세 재개. 이게 크립토 그리고 나스닥 자산 쪽에도 방향이 직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간밤에 좋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동시에 OI가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OI가 올라가는 구조는 이제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가격대에서 제가 중요한 지지선은 어제 저녁 기술적 브리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76,000이 깨지면 73,000까지 열리고 그 이후는 이제 크게 하락할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76K를 어떻게 사수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죠. 1300과 펀딩비를 보면은 현재가 77,150 기준으로 하방에 76K와 75K 구간의 롱 포지션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까지 밀리면 빠르게 73K까지 갈 수 있으며 반대로 상방에는 여전히 79K와 80K의 숏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뚫으면 숏 스퀴즈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가는 딱 중간에 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펀딩비는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어제는 살짝 혼주세로 바뀌다가 오늘 다시 숏 과다 구조로 잡혔습니다. 이게 단기 반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 지표로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겠죠. 지금은 방향이 확정되기 전이라 양쪽 다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CBD 차트를 보면은 어제 하락에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던지는 구조가 나왔고 그 하락에서 갈색 고래가 받아먹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당장 무조건 내린다, 오른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큰 손들이 이 가격대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체크를 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빨간 고래가 던졌다라는 거는 좋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갈색 고래 역시 기관급이지만 싸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하면 더 살 매수자거든요. 다만 이 추세를 빨리 파악하는데 빨간 고래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던지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도 그 흐름을 무게를 두고 같이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ETF 자금 흐름이 오늘 가장 조금 충격적인데 4월 27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억 6,320만 달러 하나로 약 3,8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RBIT 블랙록 수치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유출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겠죠. 이더리움도 4,840만 달러 유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포지션을 줄이는 거죠. 이런 규모의 유출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의 장이 핵심이 될 것이며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가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중요 크립토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크립토 산업이 잘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 멘트가 아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자산 클래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규제, 세제, 제도, 방향에 직결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 크립토를 밀어주는 구조가 확립이 된 거죠. 단기 가격보다 중장기 제도와 속도에 더 큰 영향을 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페드가 5조 원 이상 유동성 공급, 화요일날 BOJ, 수요일 FOMC, 목요일 대차 대조표, 금요일 GDP. 이 중에서 수요일 FOMC가 핵심인데 파월의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어떤 유산을 남기고 나갈지 그 발언 하나가 달러와 채권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루미스 상원 의원이 또 한 번 시장조법 5월 피니시 라인을 저하긴 했습니다. SEC 의장 폴 애킨스도 비트코인 2026 행사에 영구적인 크립토 입법을 만들겠다고 발언을 했죠. 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이번 규제 드라이브가 진짜라는 거죠.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스트래티지가 3,273 비트코인을 약 하나로 2,550억 원어치 추가를 구매했습니다. 개당 77,906달러인데 현재 총 보유량이 81만 8,334 비트코인이죠. 약 6조 1,800억 원어치입니다. 시장이 7만 7천 달러에서 흔들리는 이 시점에 이 가격을 저가를 보고 들어온 거죠. 기관이 지지선으로 보는 레벨이 어디인지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브도 789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서 총 14,557 비트코인 약 1조 3천억 원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래티지만 사는 게 아니라 군소기관들도 분산해서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관 매수가 분산화되고 트렌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BTC 2분기 크립토 시장 안정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도미넌스 상승, 네트워크 활동 유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는 건데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집중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는 얘기이고 지금 ETF 유출이 일시적인 현상이지 구조적 이탈은 아니다라는 게 피델리티의 관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스테이블코인 리저브를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가 최상위 IB가 크립토 인프라에 직접 발을 들였죠. 전통 금융이 국영권에서 참여자로 넘어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솔라나는 양자 내성 서명 체계 팔콘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미리 준비한다는 건 장기적인 인프라 신뢰도에 플러스가 되겠죠. 투자자들이 10년 후에도 안전한 네트워크를 찾을 때 솔라나가 유리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 시나리오, 미 이란 협상 타결, 유가 급락, 인플레 우려 해소, 그리고 FOMC 비둘기 발언, 달러 약세 재개, 크립토 호재, 그리고 비트코인 숏 현재 과다인 상태와 회복 시 숏스퀴즈 폭발 가능, 스트래티지와 스트라이브 저가 매집, 기관 지지선 확인, 루미니스 5월 법안 완료, 기관 자금 유입 기대, 폴 애킨스도 추가로 동의하고 있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98달러 돌파, 100달러 재돌파, 나스닥 3일봉 다이버전스, SMI 데드크로스, 글로벌 증시 조정, ETF 계속해서 유출 지속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며 OI가 가격을 하락하는데 계속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FOMC 매파 발언, 달러 인덱스 반등, 크립토 압박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들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으며 지금은 유가, FOMC, ETF 유출 이 3가지가 하방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에서도 하락의 구조가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실시간 텔레그램과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죠. 반등의 조건은 온체인 쪽과 거시적인 지정학적 요건으로 미이란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비둘기적 발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